네, 안녕하세요. 아산소리 이비인후과 보청기 클리닉의 소영기입니다. 오늘은 보청기 사용으로 인한 삶의 질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청기는 영구적인 청력 손실을 관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은 단순히 청력을 개선하는 데에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보청기를 사용하면 사회적 관계가 개선되고 몰입이 줄어들고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낮아지는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점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보청기의 효과는 두 가지로 평가됩니다. 하나는 청력 개선 정도를 의미하는 이득,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용자가 느끼는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보청기의 이득은 객관적으로 수치할 수 있는 반면에 만족도는 사용자 개개인의 정서적, 인지적 반응을 포함하기 때문에 다소 주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에서는 개방형 질문이나 설문지를 통해 사용자의 실제 경험을 깊이 탐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발표된 몇 가지 연구들을 보면 보청기 사용이 주는 이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주로 만족도와 기능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있었고 정작 사용자가 느끼는 삶의 의미 있는 변화에 대한 부분은 부족했던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의 삶에 어떠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청기가 가져오는지 이에 맞춰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청기 사용의 이점입니다. 보청기 사용의 주요 이점을 살펴보면 크게 5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심리사회적 이점이겠습니다. 보청기를 사용하면 사람들과의 대화가 훨씬 수월해져서 사회적 관계가 개선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도 활발해집니다.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에 온라인 회의나 비대면 모임에 있어서 관청 환자분들이 보청기를 잘 사용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력 개선입니다. 착용하면 일상 속에서 놓치는 소리가 줄어들고 대화 상대방의 말을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음악 감상, TV 시청, 전화 통화 등도 훨씬 편해지고 생활의 질이 전반적으로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이점입니다. 보청기를 사용하면 독립적인 생활이 더 쉬워지고 일상 속에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기도 하고 주의 환경을 더 잘 인식하기 때문에 위험을 예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보청기의 기능 및 연결입니다. 최신 보청기들은 블루투스 같은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결되거나 TV와 연결되어 소리를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보조 장비들과의 연결도 훨씬 편리해져서 다양한 환경에서 청취가 더 원활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에 대한 이점입니다. 보청기를 통해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고 이는 큰 모임이나 종교 활동 등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청기 사용 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남아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청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장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 문제는 보청기 자체의 디자인이나 사용성에 대한 아쉬운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청기가 자주 고장난다거나 손상이 생긴다고 불편함을 겪고 있고 귀 착용할 때 이물감이나 자극을 느낀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보청기의 디자인이 너무 눈에 띄어서 심리적으로 불편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사용자분들은 좀 더 눈에 잘 띄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색깔 옵션이 있는 보청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더불어 보청기가 확실히 청력을 향상을 시키지만 이러한 소리의 질이 여전히 정삭 청력과는 차이가 난다고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배경소음 필터링이 잘 안 되거나 소리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소음으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시게 되고 배터리 교체나 청소 같은 유지관리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환자분들은 특정 작업 환경에서 아예 보청기를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 이로 인해서 보청기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력과 의사소통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보청기를 사용해서 청력이 오르더라도 특정 음조나 특정 사람의 톤을 듣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의 높은 목소리나 억양이 강한 사람의 목소리,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고 보고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안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TV를 보시거나 전화통화에서도 일부 소리가 여전히 불명확하게 들린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고요. 이로 인해서 듣는 게 실제로 내가 피로가 덜해졌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시끄러운 환경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보청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식당, 행사, 대규모 모임 등에서 소음 때문에 대화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여전히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환경에서는 대화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말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실내나 실외의 음질 차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바람소리와 같은 실외 환경 소음이 큰 문제로 작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사용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보청기를 사용하면 귀지가 좀 증가한다거나 가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청기에 적응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로 느껴지는 분들도 있고요. 밤에 보청기를 하루 종일 쓰다 빼게 되면 소리가 너무 들리지 않아서 차이가 난다거나, 또는 직업 환경에서 보청기가 오히려 직업 소음을 너무 크게 키워서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대화 상대방이 보청기에 대해 너무 과도한 이해를 가져서 오해가 생긴다든지 본인이 청력에 대해서 기대를 너무 하시게 되면 실망감이 크기도 합니다.
이렇듯 삶의 질에 있어서 보청기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력 향상에 있어서 확실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러한 한계점들에 대해서 그리고 장점들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향후 보청기 제조업체나 청각 전문가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면서 제품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상으로 보청기 사용에 따른 삶의 질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